낙엽 태우는 잠깐의 화떠불처럼 가을은 너무 짧습니다. 아파트가 어쩌다 비워놓은 손바닥만한 채전을 갖고 온 저 할머니에게 가을은 해가 바뀔수록 짧아져만 가고 우리들의 겨울은 한 개의 토큰처럼 곧 내려야 할 정류장 표지판에 매달려 있습니다. 겨울, 그해 겨울. 이 할머니는 전쟁과 눈보라에 밀려 천리 피난길을 얼게 했던 그해 겨울과 우리들 아이들의 저 처참했던 피난살이 겨울을 동시에 떠올립니다. 그러나 그 혹독했던 피난살이 부산의 겨울을 그나마 거두어줄 수 있었던 곳, 국제시장. 시장은 우리 삶의 증인이었고 우리 삶의 집합처였습니다. 그러나 가난을 내다 팔아봐야 가난밖에 살 수 없었고 어제까지 지녔던 부와 권위 그리고 학식과 권세 같은 것이 아무 쓸모가 없게 된 오로지 연명을 위한 막벌이만 있었을 뿐이었던 국제시장. 그 국제시장 언저리를 돌며 아이는 껌파리로 어른은 지게벌이로 하루를 이어가야 했던 그때. 그리고 전쟁이 끝났어도 우리 어머니들은 시장을 가도 선뜻 물건을 사는 것을 움츠려 했던 시장 깊이 증후군에 걸려있던 그때. 시장이나 장터에 되쌀을 사러 가면서도 쌀 팔러 간다고 얘기하던 그때. 30몇 해쯤 전 그때 우리들 고난의 삶에 죽였던 시장과 장터는 지금 기억으로만 희미할 뿐 아파트 그림자가 채 끝나지도 않은 그쯤에서 벌어진 오늘 아파트 장날은 5분 거리 남짓한 슈퍼마켓 가는 주부들의 걸음마저 붙잡고 있고 전화 한 통에 쌀 반마를 사다 먹는 우리들의 오늘은 쌀 팔러 간다면서 몇십 리 장길을 휘청거리며 떠나던 우리들 어머니의 걸음을 자꾸 잊어가고 있습니다. 그때를 아십니까? 전쟁이 막바지로 치닫던 1953년 초 우리 소년기의 모습입니다. 캄보디아 아니면 아프리카 난민 구호소에서나 볼 수 있는 이 얼마쯤의 필름은 그러나 부산 국제시장 초입에서 지나가는 미군들에게 먹을 것을 달라던 지금 40대들의 처절했던 소년기 잔상입니다. 우리의 삶은 막다른 골목에 있었습니다. 지난날의 부유함과 어제의 권위, 지녀온 의리, 권세 따위가 전쟁과 피난살이라는 한순간 상황 앞에서 흔적이 없어졌고 부러울 것 없이 살았던 가장은 지게를 지거나 짐수레를 밀며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 국제시장을 삶의 터전으로 삼았으며 손에 설거질물 적셔본 적이 있을까 말까 한 여인들도 구제품 상자꽉이나 돌가루 종이라 불리는 세멘트 포장지 혹은 배추 시래기를 주우러 시장 바닥을 몸굽혀 다니고 있었고 아이들은 그 매서운 항도의 겨울을 뚫고 구호 양말이나 초콜릿을 들고 광복동 거리에 나가 앵벌이처럼 돌아다녀야만 했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잠자리를 전쟁이 앗아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온 식구가 밤미숙해 중앙동 시장통 앞에서 비로소 만나 산마루 판자촌을 힘겹게 올라가던 그때 부잣집 도련님, 양갓집 며느리가 따로 없었고 전쟁이 그렇게 오래 갈 것은 모른 채 폐물이며 금붙이 조금만 지녀온 터여서 밥 한 끼 사 먹기 위해 금반지 하나 풀어놓는 것이 그리 아까운 줄 모르다가 하루하루 폐물이며 금붙이를 속절없이 내다 팔면서 고리짝을 붙들고 통곡하던 그때. 장사를 해도 뭐 좀 여유 있게 됐긴데 미천이 없이 급전 이자를 내가지고 이자도 물고 나 무슨 장사를 했겠습니까? 그래 하루하루 살아가는 끼니도 곤란하고 애들도 뭐 잘 먹이지도 못하고
그런 고생을 누구나 피난 나온 사람들 다 겪었을 겁니다. 우리만 겪은 게 아니라. 아침 식사를 해야 되겠는데 그 돈이 없어지니까 아침 식사를 안 하고 낮에 점심때만에 가서 뭐 비지밥인가 그거 한 번 사 먹고는 또 저녁도 안 먹고 밤을 새고 그냥 옵니다. 그렇게 굶다시피 하고 댕긴 거죠. 국제시장으로 우리들의 절망이 모여 쌓이기 시작했고 국제시장통 좌우로는 때 아닌 금은방이 호황을 누렸습니다. 구제품, 구호 양고가 앞에서는 친척이나 친구가 성가셨고 부산항에 부려져 국제시장으로 몰리는 군수물자, PX 물건, 밀수품을 어떻게 얌생이 할까 궁리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아무튼 국제시장을 가면 무언가 벌이를 할 수 있다는 피난민들의 절박한 심경이 모여들어 전쟁통의 국제시장은 누가 전쟁을 하고 있는가 모르가 싶게 날로 팽창해 갔고 우리들은 그때부터 돛대기 시장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시장에서 모아온 돌가루 종이로 봉투를 만들어 팔고 지게품으로 시장통의 좌판이라도 버릴 무렵만 되면 국제시장은 불길에 쌓여 잿더미가 되곤 해 시지푸스가 들어올린 바위가 다시 굴러내리듯 우리들의 형상은 다시 몰골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1952년 11월과 다음해 청월 그리고 1956년의 국제시장 불은 시장은 불터라는 것을 증명하듯 그 후로 남대문, 동대문 시장 등 시장이라면 꼭 몇 차례 불을 내야 하는 것으로 알게끔 빈번히 화마를 겪곤 했습니다. 그러나 국제시장은 장사라고는 전혀 경험이 없던 보통의 우리들에게 그 삶의 고통을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가르쳐준 곳이었고 절망에 쌓여 돌아다닌 우리들 가족을 만나게 해준 만남의 장터가 되기도 했습니다. 절망과 희망이 교차되면서 우리들에게 있어 국제시장은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는 곳이어서 오늘날 거상, 대상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배출했고 여리게만 살면서 끈기 없이 셈을 잘하지 못했던 우리들에게 큰 경험과 교훈을 일러줬습니다. 전쟁은 끝났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전쟁이 흐트러 놓은 세간을 끌어모아 또 다른 삶을 꾸려나가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국제시장이 피난살이의 고난을 조금이나마 거두어준 삶의 장터였었던 것처럼 전쟁이 끝난 뒤 비패해진 우리들의 삭막함을 덜어준 것이 닷새장 장터였습니다. 그 장날 우리들의 가장 큰 소망은 쌀이었습니다. 밤을 새워 쌀을 살 수 있는 것들을 마련하면서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모두가 들뜨곤 했습니다. 상수리묵, 도토리묵이며 잡곡 몇 되가 고작인 장보찜을 꾸리는 엄마 곁에서 어쩌다 난리통에 엄마 곁을 떠나 더 외로웠던 아이는 또 떨어질세라 새벽잠을 깨 엄마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웃집 장꾼들에게 뒤질세라 새벽을 떠나 장터에 닿았을 때는 이미 장터는 더 들어갈 틈도 없이 들어차 있고 신장로까지 넘쳐나 난장이 펼쳐집니다. 흉흉하고 허허로울 그때 무슨 팔물건이 그리 많아 장이 넘쳤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전쟁통에 굶주렸던 우리들의 기억으로 오로지 우리를 연명해줄 곡기를 얻기 위해 곡시간인 모두를 내다 팔기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아까운 쌀 두어 대 내다 팔고 모든 것을 사들이려는 싸움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농사 선나 지으면 그저 양성이래 하면 한마디에 200평당 한마디에 두 섬도 못 먹습니다. 두 섬. 그저 마섬이래 그러면 한 섬이고. 그래 먹고 뭐 의원 돈을 많이 장을 그 넣고 급하게 이제 처리해가지고 그 전에 오나라기래 이런 거 해가지고 그거 쌀 서너 됐어. 더 어디 있어? 그저 한 대도 가지고 바치고 뭐 이래잖아. 시기는 그 성장, 담배, 그 소금 한 대, 뭐 이래 사지 두 대도 안 삽니다. 우리 두 대 살 돈이 어디 들어가는 거야 안 들어가죠.
우리 삶의 주인은 쌀이었습니다. 쌀 이외의 식량은 잡곡이었고 부식이었으므로 아무리 균형 영양이 듬뿍한 부식이랄지라도 쌀이 없는 서름을 덜어주지는 못했습니다. 쌀에 대한 서름. 그 서름은 불과 2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의 가장 크나큰 서름이었습니다. 지금도 늙으신 어머니들이 쌀 팔아와야 하지 않느냐며 비어가는 쌀통을 가리키는 것은 팔다라는 우리말에 돈을 주고 남의 곡식을 산다라는 뜻이 있긴 해도 가장 귀한 것을 사기 위해 가장 아까운 것을 판다라는 장터의 물물교환 개념이 뒤섞인 쉽게 정의할 수 없는 내력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경상도 이해천 같은 곳에선 쌀을 장에 내다 파는 것을 쌀을 바친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쌀 같은 거 바치러 오면 다마다 대강부지들 바치는 사람, 대주는 사람 있어요. 그래 갔다 오면 다 바치긴 바치지. 바쳐가지고 돈이 편한데 그렇죠. 그는 바쳐가지고 그러면 여러 밑까지 하다 보면 아무것도 쓸 것도 없고 그래 전부 이밖에 도와야 안 된 게. 이밖에 도와야 안 된 게. 쌀 한 대 바쳐와도 뭐 엄청 만약에 쌀을 한 대 바칠 것 같으면 사와도 이제 고등에 한 손 사면 잘 사지요. 옛날에 다른 그렇지만 뭐 그전에 한 대 건너를 바치면 그걸 사는 거야. 요거 쪼매에 사고 저거 쪼매에 사고 여러 가지고 집에 가져가서 아들하고 그래 먹고 사는 게라고 살았어요. 그때 우리 여인들의 가장 슬픈 단어는 친정이란 말이었습니다. 가난한 친정을 떠나와 또 가난과 더불어 살아가는 시집살이에서 이렇게 장터에서 친정 언저리 사람만 만나도 눈물부터 글썽이었습니다. 돼지 순대 몇 점과 시래기가 담긴 국밥 한 그릇 놓고 난리통에 안타까웠던 친정 안부며 이쪽 안부를 전해받고 전하다 보면 국은 식어버렸고 또 집에서 풀떼죽을 먹고 있을 식구들 생각에 혼자 먹는 것이 죄 짓는 것만 같아 그 서름으로 눈물과 국물을 함께 마시던 그때 강냉이를 튀기는 뻥튀김 소리에 여인들은 비로소 화들짝 작별하곤 했습니다. 장풍경은 장터 초입에 선 돛박 성냥 장수로부터 시작됩니다. 요즘은 성냥 한 곽이 얼마인지 아는 사람이 드물 정도로 지천인 것이 성냥입니다만 성냥 황 하나에 2개비, 3개비가 매달린 돛박 성냥에도 흥정이 붙고 전쟁통에 깨지고 금갔던 해묵은 옹기더미가 팔리기나 할 듯 새로 윤을 내고 들어오고 참비시며 유기그릇이 널린 난전 뒤로 신기료 장수는 하루 내내 구두 몇 켤레, 고무신 대켤레 꿰매다 어쩌다 검지손이라도 찔리고 보면 헛웃음만 흘리곤 했습니다. 그러나 뭐니 해도 장터는 아이들에게 가장 흥겨운 구경터였습니다. 난전 한켠에서는 누구 옆구멍이 큰가 어른들이 고래 소리를 지르며 엿싸움하는 사이 따라온 아이는 엿이 먹고 싶어 몰래 대패 엿장수에게 달려가 신고 있던 고무신을 벗어 엿을 바꿔 먹었습니다. 새 고무신을 사줄 것이라고 믿고 신발을 잃어버렸다고 거짓말하던 아이는 혼찌검이 나지만 가져온 고추 한 근, 고구마 한 관으로는 쌀 한 대 팔기도 힘든 터여서 고무신 가게를 지나칠 뿐 아이는 십리길을 맨발로 걸어야만 했습니다. 그 아이가 오늘 우리들 40대의 또 다른 잔영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켠에서는 배급 밀가루로 묽게 반죽한 붕어 풀빵이 고소한 냄새를 풍기며 아이들을 불러 모으고 있으며 해가 중천을 넘으며 파장을 알리는 약장수의 북소리는 해걸음 때까지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붙잡아 놨습니다. 자, 허리가 아픈 사람, 눈이 침침한 사람, 어깨가 결린 사람, 자, 이 약 하나면 자 언제 아팠냐는 듯 자 깨끗이 났습니다. 불도 삼키고 야바우 놀이도 펼치면서 우리들 70년대까지의 장터 명물이었던 이 약장사들은 농촌 사람들 몸 아픈 대목을 골라 떠들며 시작할 듯 말 듯 다음 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애간장도 덜어는 태우면서 쌈짓돈을 덜어갔습니다.
그 가짜 맨소르 다무가 만병통치약이었던 우리들 그 볼품없던 장터. 파장이 됐어도 닭 몇 마리 쥐고 쪼그리고 있던 노인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지금이야 치킨 센터니 해서 닭고기 먹기가 순대 먹기보다 더 쉬운 노릇이 됐지만 불과 20년 전만 해도 닭고기는 무슨 날이 아니면은 먹기 힘든 음식이었습니다. 파장 끝에 전대에 모인 쌈짓돈 헤아리는 장군의 손에서는 돈에 묻은 댄내와 군내가 배이기 마련이지만 그 냄새조차도 장군의 빈 마음에 넉넉하게 차들어갑니다. 역시 파장 후에도 대장간은 더욱 붐빕니다. 제 30년 전도 못된 1958년 통계를 보면 2100만 인구의 문맹자가 99만 명이었다고 하는데 20명이 1명 꼴인 문맹자를 없애자며 전국 문맹 퇴치 운동이 시작되던 그때 유행하던 낫 놓고 기억자 모른다던 그 낫 벼르려고 아침부터 파장 끝까지 장사진을 쳤습니다. 낫도 낫이지만 우리들 땅이 그만큼 척박해 있었습니다. 땅만 척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음도 걸핏 거칠어지기 마련이어서 입성이 귀하던 그때 아이들 옷 벗겨가는 탈의범이 처음으로 등장했고 그 뒤 60년대까지 탈의범들이 꼬리를 물고 나타나 우리를 절망시켰습니다. 오늘 저 모자랄 것 없어 보이는 여인들이 우리들 어머니가 장터에서 1년에 몇 번 순대 장국밥을 먹듯 순대를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터에서 산 탁구공만한 누깔 사탕을 반쪽만 먹고 반쪽을 반작종이에 쌓아 감춰뒀던 우리들 소년 시절을 상상조차 못하는 오늘 저 아이들이 저희들끼리 카페테리아에 와 닭다리를 스스럼 없이 먹고 있습니다. 또 백화점 안 슈퍼마켓에서는 보리쌀 한 대 팔기 위해 허리 휘게 가꾸던 고추들이 비닐에 포장돼 냉장실에 얄밉게 앉아있고 볏짚에 쌓여 더러는 닭똥마저 묻어있던 달걀 꾸러미는 위생란이란 상표를 붙여 깨끗한 비닐 포장에 쌓여 얌전한 학생처럼 앉아있습니다. 이 장에서 그 거래된 품목 같은 것은 뭐 질이나 양면에서 오늘날하고 거의 그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렇게 단출했습니다. 농산물이라고 그래야 기껏 주곡이죠. 쌀, 보리 같은 거, 잡곡류하고 과일류래야 사과배가 기껏 다였고, 그 다음에 무슨 생선, 고등어라든지 북어 이런 정도가 막 평균 1000명에서 2000명 정도가 거래를 했습니다만은 백화점 하나에 드나드는 일 고객 수가 막 10만 명이 될 때도 있는데 여기에서 거래되는 그 물량이라는 것은 전자제품이라든지 각종 그 공산 제품 등 그 옛날하고 참 비교하면은 참 격세지감이 없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백화점은 이제 만화점으로 이름을 바꿔야 할 만치 없는 물건이 없게 된 오늘. 지난해까지 7,100개나 되던 백화점 슈퍼마켓이 올해만도 벌써 1000여 곳이 더 늘어났고 기껏 1, 2천 장군에 부대끼던 그 장터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수만 명의 인파와 하루 최고 10억에서 15억 원의 매상을 올리는 백화점 군들. 돈 세며 깡내만에 하던 흥정 대신 카드 한 장에 군말 없이 계산이 끝나는 오늘. 그래도 그때의 가난이 그리운지 5일장이니 7일장이니 백화점이 현수막을 내걸고 있고 우리들의 향수를 부추기는 향토장이 때때로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붕어 풀빵과 엿 한 가락, 누깔 사탕 하나쯤 조르는 아이에게 사줄 수 있었으면 하던 그때 칭얼대며 조르다 끝내 엄마의 등에 눈물로 얼룩진 얼굴을 묻고 잠들었던 우리들의 유년기와 소년기의 모습. 갖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참을 줄 모르는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 저 모습은 단지 무성영화 시대에 끊어진 한 토막
필름일 뿐입니다. 그때를 아십니까?